안녕하세요, 로청마니아 예화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로봇 청소기 V12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로봇 청소기 리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신제품이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로청을 안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공간과 가격. 사실 가격이 제일 크죠. 그래서 적당히 저렴한 걸 찾다 보면 뭔가 빠져있는 걸 보게 돼서 점점 미루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좋을 법한 가격도 합리적이고 있을 건 다 있는 로봇 청소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로 치면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느낌?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입문용으로는 적당할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미디어? 사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닌데요.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등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가전 브랜드예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2년 기준 특허 보유 개수 세계 7위, 23년도 기준 가전제품 글로벌 매출 1위이고 200개국에 수출 중인데요. 국내 메이저 가전 업체들의 OEM한 경험도 많아서 품질도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안 유명한데 세계적으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거. 얘가 그렇습니다. 가격은 정가가 114만 9,500원이고 쿠팡에서 구매하면 60만 원대예요. 컬러는 블랙 컬러를 골랐는데요. 제가 로청을 많이 써봤지만 거의 화이트 아니면 밝은 톤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써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진한 유광 블랙이라기보다는 무광의 다크 그레이 느낌이라 왠지 고급스럽기도 하고 일전에 리뷰했던 삼성 비스포크 스팀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진한 느낌이에요. 구성품은 본체와 스테이션이 있고 사이드 브러쉬, 물걸레 한 쌍, 더스트백으로 심플한데요. 로청부터 보면 디자인은 조금 특이한 게 살짝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이에요. 구석구석 청소를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각진 게 좀 안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사이즈는 콤팩트한 편인데다가 높이가 10cm에서 11cm 정도로 낮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협탁이나 침대 밑에 구석구석 청소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브러쉬는 고무 러버가 살짝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이고 사이드 브러쉬는 두 개인데요. 사이드 브러쉬는 개수에 따라 장단점이 있긴 한데 두 개인 경우에는 모서리 청소하기에 굉장히 유용해요. 로청 디자인 자체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 스테이션은 로청과 같은 컬러톤이고 세로로 약간 긴 형태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옮길 일은 크게 없겠지만 옮길 손잡이가 없다는 거. 더스트백은 앞쪽에 있고 용량은 3리터로 한 번에 7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갈아준다고 생각하면 크게 번거로운 일은 아닙니다. 더스트백, 브러쉬, 물걸레 등 소모품들은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해외 구매만 가능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흠이에요.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자주 구매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물탱크 공간이 있고 정수통, 오수통 동일하게 4.7리터로 넉넉한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물통 디자인은 이게 1등인 것 같아요. 오수통, 물통 둘 다 투명해서 내용물을 확인하기도 좋고 가독성 좋게 텍스트를 적어준 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은근 헷갈려서 들었다 놨다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고 세세한 부분들이 친절해서 합격점을 줘도 될 것 같아요. 설치 방법은 다들 아시죠? 스마트 홈 앱을 다운받은 다음 제품을 연동하고 매핑만 하면 됩니다. 가격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45평을 매핑하는데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짜 빨랐어요. 사물 종류들을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기능들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방 병합, 분할, 청소 순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좋았고 여러 개의 지도를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나비 폴라리스 5.0 알고리즘과 AI 듀얼 뷰 센서로 낮은 물체도 잘 감지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직접 보는 게 정확하잖아요. 확실히 잘 피합니다. 제가 30분 정도 지켜봤는데 한 번도 충돌이 없었어요. 앱의 실험실 기능을 보면 낮은 물체에 대한 회피력이 좀 더 높아지는 기능이 있고 세밀한 가장자리 기능이 있는데요. 설정을 해주면 엉덩이를 들썩이듯이 청소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서리 청소도 곧잘 하더라고요. 문턱도 2cm까지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나무 판자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뜬했습니다. 앱에서 진공 흡입 단계를 3가지로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터보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 일반과 저소음은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브러쉬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 로청을 많이 써보니까 그냥 보통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흡입 능력은 5000파스칼로 적당한 정도인데 물론 흡입이 강하면 좋겠지만 흡입력이 강해지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굳이 강한 게 필요한가 싶긴 하더라고요. 주로 많이 생기는 과자 부스러기나 머리카락 정도만 흡입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흙과 과자 부스러기를 흡입해봤는데 깔끔하게 흡입했고 머리카락 이 정도는 거뜬하게 청소했어요. 물걸레는 로청 내부에 따로 물통이 없고 스테이션에서 물을 묻혀서 나가는 방식인데요. 앱에서 세척 정도도 3가지로 설정할 수 있어요. 물을 묻히는 양이 적어지면
하면 한 번에 청소하는 면적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데요. 일상적인으로 했을 때 한 번에 10제곱미터 정도 가능하니까 30평대 거실을 사용했을 때 두세 번 정도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걸레는 회전식인데 좀 놀랐습니다. 물걸레가 너무 힘차게 돌아가요. 압력은 700g으로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회전 속도가 200rpm이라 플래그십 로청들에 비교해도 꿀리지가 않아요. 콜라 케찹을 흘려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걸레 자동 리프팅 기능이 없다는 건데요. 카펫에 올라가게 되면 축축해지거나 마모가 되면서 수명이 단축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앱의 청소 모드에서 진공 청소 모드를 눌러 걸레를 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걸레질 금지 구역을 따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원하는 구역만 청소하는 지정 구역 기능도 있다는 거. 청소가 끝나면 먼지 비움부터 시작해서 걸레 세척, 건조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먼지 비움 과정에서만 약간의 소음이 있고 나머지에는 소음이 거의 없어요. 또 로청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물걸레에서 냄새 나는 게 골칫거리잖아요.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체감되는 게 걸레 건조 기능이에요. 55도로 열풍 건조를 해준다는 게 전 좋았습니다. 플래그십 제품 중에서도 40도로 건조해주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의심이 좀 되긴 했는데 실제로 건조된 걸 보니까 뽀송뽀송했어요. 아니 요새 열풍 건조는 다 있잖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가격에 이런 열풍 건조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또 공기를 순환시켜서 배관과 스테이션 내부까지 전부 열풍 건조를 하는 게 특이했어요. 왜냐면 사실 미디어가 건조기랑 식기세척기를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건조에 진심인 건가? 마지막으로 부가 기능들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먼지를 매번 비울 필요는 없잖아요. 먼지 비움을 3회나 5회에 한 번 하게 설정을 해서 소음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앱으로 소모품별 교체 주기를 체크할 수 있어요. 앱 UI가 되게 깔끔하죠. 앱을 통해서만 제어가 가능하게 한 키즈락 기능과 스마트 음성 인식 시스템도 있는데, 물론 다른 로봇 청소기들에도 다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뭔가 더 이득 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이 산타페나 소렌토 같다고 했잖아요. 디자인 괜찮고 옵션이나 승차감도 괜찮아서 활용도도 높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도 흡입 물걸레 청소 능력 준수하고 편리한 앱 설정들과 높은 온도의 열풍 건조까지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어요. 운전도 잘하고요. 특히 센서가 열일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구매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으로 구매하시면 무상보증 2년까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